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주식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시작부터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라든가 지난 주말에 우리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던 그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지수를 3100 정도 회복해가지고 상당히 기대감이 큰 하루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물론 30포인트 이상 주가가 상승하다가 종가에 역시 금리 인상 영향으로 특히 미국에서 장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또 중국의 인민은행이 춘절 이후에 3일 연속 유동성 회복에 나섰다는 그런 보도로 인해서 특히 오늘 우리도 하락을 했지만 중국 증시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최근에 장세가 그 3100을 돌파하면서 일부 3200을 또 조심스럽게 점치고 장세가 회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 대형주들의 오늘 움직임을 보면 지수 회복이 만만치 않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2차전지의 핵심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LG화학이라든가 LG화학이 오늘 94만원 정도 또 기록을 하고 2.6% 25,000원 하락세로 기울었죠. 최근에 LG화학의 차트라든가 LG화학 차트가 상당히 지난번 105만원 정도 피크를 기록한 다음에 1월 14일 지수가 우리 3200 고점을 찍을 때 당시 장을 주도하던 LG화학이 105만원에서 연속해서 여러 가지 그 전기차라든가 2차전지 배터리의 매출액 증가 등 실적 호전의 기대감 속에 2차 상승을 할 때도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연속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다소 우려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삼성 SDI 같은 것도 오늘 동일하게 0.3% 상승해서 최근에 주가 추이로 볼 때 삼성 SDI의 고점은 82만원 정도가 됐었죠. 거기에서 3일 연속 하락한 것이 무려 한 8만원 이상 정도의 그 하락을 보였고, 고점에서의 그 하락하는 이 모양새가 추세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어서 대표적으로 2차전지의 핵심주인 LG화학과 삼성 SDI의 움직임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려스러운 이야기고요. 또 오늘 또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무려 6% 이상 상승했다가 종가 무려 마이너스 3%로 돌변을 했죠. 그래가지고 18만 4천원에서 16만 7,500원 종가가 최저점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격적으로 절대 가격 측면에서 물론 최고가이긴 하지만요. 18만 4,500원이 다소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보다는 가격 부담이 조금 덜 느껴지는 그런 측면들은 있죠. 그렇지만 오늘 장세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던 이런 모습에서는 제가 시황을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량주라고 해서 일부 그 시황을 하는 증시 전문가들을 보면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무작정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라고 해서 이런 것 보면 이게 어떻게 지금 향후의 가격이 또 우리가 나중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가
설령 현재 가격을 더 많이 올라가고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점의 상당 부분 많이 그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차트 자체도 고점에서 추세를 붕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장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대형주도 제가 말씀드리듯이 단순히 장기 보유 측면이 아니고 많이 오를 때, 급등할 때는 매도, 역시 오늘처럼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할 때 그 타이밍을 잘 노려서 매수해야 되는, 대형주나 일반 중소형주나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제일 핵심은 보유가 아니라 매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여러 번 보고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테마별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들을 몇 개 섹터로, 그 가덕도 신공항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가지고 25일 6일 정도에 본회의가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여야가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가덕도라고 하는 지명을 아예 못 박아서 이 가덕도 신공항법이 출발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지역적으로 부울, 경 이쪽에 그 오랜 수건이 해결되고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련주들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련주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 또 특히 비트코인이 주말에 6천만 원 훨씬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제가 2월 달까지 비덴트라고 하는 종목 위지트하고 한 10일 전쯤에 또 시황에 비덴트와 위지트를 찍어서 한번 시황을 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 그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은 과거에 개인들끼리 투기적인 그런 거래를 벗어나서 이제 그 테슬라라든가 이런 또 일부 애플도 참여 그런 가능성도 많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세계 굴지에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 그 매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투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양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는 비트코인의 이 화두가 단기적인 성향이 아니고 장기적인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으면서, 특히 그 비덴트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지분 매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상한가로 강하게 마감이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또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쿠팡 상장과 관련된 핵심주들의 주가 동향, 그리고 오늘 그 뉴로스라고 수소 관련 종목이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지수가 하락하면서 여지없이 또 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이동이 됐는데요. 이런 관련주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내일 매매에서 어떤 점을 중시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종목들은 많은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일단 영화금속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화금속도 오늘 다소 아쉬운 것은 거래량은 6천만 주를 기록했거든요. 6천만 주를 기록하고 이미 2월 19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3,900만 주가 거래되면서 6% 상승을 했고요. 오늘 그 영향으로 6천만 주가 거래되면서 다소 고점에서 좀 하락한 그런 측면들은 보이지만, 이게 아마
단기적인 시세 흐름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회사 실적이라든가 이것과는 좀 무관한 흐름이었지 않은가. 한번 시간의 흐름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외에서는 한 50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은 이 영화금속 같은 경우도 창원 진해구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이 되게 되면 물론 이쪽에 단순히 토지가 있는 그 기업들 또는 공장이라든가 본사가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회사가 좋아진다. 단순히 이런 측면으로만 보기는 좀 단순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물론 공항이 들어서면 그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공장 부지 뭐 이런 것들이 집가 상승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출이라든가 또는 그 물류 이런 측면에서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일단 그쪽 부산 쪽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수혜주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화금속에 오늘 일교차가 다소 크게 벌어진 측면들이 있는데요. 대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남긴 주식들은 이 장중 매매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때는 종가 매수하는 것, 또 더군다나 시간에서 한 50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은 내일도 충분히 반등 구간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다든가 본회의 표결이 통과됐다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주가가 또 한 번 반등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또 중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삼보산업이라고 하는데도 오늘 13%까지 상승했다가 아마 이게 오늘 종가 지수가 27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약세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가주들은 종가 무렵에 현금화하려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주가가 고점보다는 다소 약하게 끝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마찬가지로 가덕도 인근에 본사를 갖고 있는 삼보산업의 관심, 가덕도 신공항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한국선제도 마찬가지죠. 오늘 마찬가지로 6.4% 정도 상승했다가 다소 이 뉴스 효과는 크게 많이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오늘 그래도 3,400원 현재 가격대에서 무려 270만 주가 거래됐다고 하는 것이 향후 이 회사의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한국 선제도 가덕도 신공항 부산 공장이 부산 사하구에 위치하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하고 많이 묶여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선기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1000만 주가 거래됐어요. 과거에 이 핵심주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방선기 매매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며칠 전에 주가가 거의 하한가가 2월 초에 30% 넘는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이후에 1,800원대까지 주가가 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였는데 이건 당연히 4년 연속 적자인 흐름에 관리 대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당일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날이라고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날의 자회사 다날 핀테크가 발행한 암호화폐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종목도 또 급등을 했다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 근방까지, 이건 물론 비덴트라든가 그 다른 영향들이 있었겠죠. 비덴트, 위지트가 상대적으로 오늘 16% 정도 장중에 고점으로 올랐다가 종가에 또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개 이런 종목들 제가 매매하는 요령을 설명을 드렸었죠. 장중에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시간 외에서 주가가 또 추가로 하락을 하면 저점을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오늘 위지트도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90원을 보였거든요. 이런 종목들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 어차피 비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시세의 흐름이 아니고 매각과 관련된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크죠. 비덴트가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 추가 뉴스는 나온 거는 없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런 것들은 물론 상승할 때 그동안 하락하고 했었기 때문에 한두 번 상한가를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비덴트의 흐름이 장중에 고점에 종가 무렵에는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게 거의 보합권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강하게 마감이 됐죠. 3,400만 주까지 거래가 돼서 우리가 2월 말까지 한번 보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을 여실히 잘 보여줘서 매일 매매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런 종목들 장대 양봉이 나타났던 그런 흐름들이 아침에 고점을 찍고 대밀릴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강하게 출발하면 접근하실 필요가 없고요. 3% 항상 제가 강조하는 3% 이내의 상승 출발을 하면 접근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높여서 매도하고 나오는, 단기 매매하기는 강하게 출발하는 것보다 약하게 출발할 때가 단기 매매하기 좋다는 측면들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뉴로스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그동안 상승 흐름이 좋다가 오늘 하한가까지, 물론 하한가에 들어갔을 때 몇 차례 하한가의 매물들이 벗어나면서 2,500만 주가 거래되고 종가는 비록 하한가로 마감은 됐지만 지금 그 거래소에서 주가의 급변과 관련한 조회 공시가 요구돼 있어 들어가 있는 상태죠. 별다른 이야기보다도 지금 작년 9월까지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3, 4분기 뉴스로 많이 거론이 됐었죠.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액이 30%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했다. 이것이 오늘 하한가에 영향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간에 특이한 종목으로는 지금 러시아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이수 앱지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그 시간 외에서 11,350원 플러스 1,0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수 앱지스가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와 관련해서 국내에 추가적으로 그 위탁 생산 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기 위해서 스푸트니크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실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바이넥스라든가 동반해서 많이 올랐었죠. 바이넥스는 주가의 그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1,700원 정도로 마감이 됐거든요.
32,700원. 다소 그 이수 앱지수의 하락이 컸죠. 17,000원까지 갔다가 무려 오늘 종가가 1,350원. 고점 대비 한 60%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여하튼 내일 오늘 시간에서 구체적으로 상한가가 들어간 그런 보도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무래도 스푸트니크 그 위탁 생산과 관련된 어떤 그 기대감들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제에 이어서 꾸준히 최근에 낙폭이 커질 때마다 개인들이 순매수가 강화가 됐고 외국인들은 매도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점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접을고 하락세로 기울면서 대형주들이 고점 플러스 나다가 마이너스로 기울면서 대형주로 고가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손실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그 소형주들에서 서울식품이 상한가까지 진입하고 기타 이트론이라든가 EID, 이화전기 이런 종목으로 저가에 활발하게 대량 매수가 수반된 하루였다고 하는 점. 그래도 내일도 마찬가지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의 조정시 그런 종목으로 단기적인 앞으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질 그런 우려들은 없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그 쿠팡 상장과 관련해서 낙폭이 컸던 동방이라든가 KTCS, KTH 그리고 오늘 하한가까지 떨어졌던 뉴로스 같은 종목들이 내일 공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또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이수 앱지수와 바이넥스 이 종목들도 단기적인 낙폭이 특히 이수 앱지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한번 시초가에 오늘 대개 이렇게 시간외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의외로 내일 그 상한가 폭도 안 되게 출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가의 오늘 고점 11,900원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서 플러스 10% 미만에서 출발할 경우에 한번 관심을 두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대형주 쪽에서 비교적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고요. 소형주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시장은 어차피 지수가 전고점을 향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금년 2월 달도 2월 마지막 주밖에 남진 않았는데 앞으로 갈수록 대형주, 고가주보다는 중저가 흐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그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매매를 임하시는 것이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시황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